공포카페 일본 뽀채널 괴담 할머니의 일기. 저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늘 할머니에게 응석을 부리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제가 어릴 때 일찍 세상을 떠나셨죠. 할아버지마저 먼저 보내셨던 할머니는 유일한 혈육인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할머니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지 할머니 댁에 갈 때면 언제나 저 혼자 갈 뿐 어머니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 오전마다 할머니와 함께 신사에 참배를 가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몹시 신앙심이 깊었기에 비가 오른 날이라도 참배는 반드시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일요일마다 신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는 것이 무척 기분이 좋아서 저는 참배 가는 것을 좋아했었죠. 신사에 도착하면 할머니는 언제나 손을 모으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오랫동안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언제나 단순한 소원만을 빌고 할머니의 진지한 옆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가 끝나면 "할머니, 뭘 빌었어?" 라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싱긋 웃을 뿐 한 번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저 언제나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사주시던 아이스크림을 기대하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며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저는 어릴 적부터 영능력이 강하다고 할까? 계속해서 나쁜 귀신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곤 했습니다. 매일 가위에 눌리다 보니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불면증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자고 있는 와중에도 누군가 다리를 만지는 것이 느껴지거나 뱃속에서 바늘로 쿡쿡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등 점점 괴롭힘도 심해져 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영능력자라는 사람을 몇 번 만나보기도 했지만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는 데다 돈도 엄청나게 들어서 저도 체념하고 그저 괴로워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될 무렵에는 그 정도가 점차 심해져 교통사고도 여러 번 당하고 매일 밤마다 가위에 눌리곤 했습니다. 거기에 귀신 때문인지 환각마저 보이기 시작해 학교에 못 나갈 지경이 되고 말았죠. 그러자 할머니는 집에 혼자 있는 제가 걱정되셨는지 어머니가 회사에 가면 언제나 집에 와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나마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만이 제게는 유일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게 늦어서 그다지 이야기도 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거식증에 걸려 매일 구토를 하다가 반대로 과식증에 걸리기도 하는 등 몸 상태와 정신이 모두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자살 시도도 몇 번이나 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실패해서 사는 게 너무나도 괴로운데 정작 죽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탓에 언제나 할머니와 함께하던 참배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펑펑 울었죠. 한동안 할머니 방에 틀어박혀서 할머니의 옷이나 이불을 꼭 끌어안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덕분에 먹고 살고는 있지만 그런 모습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주 정도 지났을까? 점차 제 주변에는 나쁜 귀신에 의한 괴롭힘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딱 4명만 있던 친구 중 1명은 전화로 "네가 가지고 있던 아픔들을 할머니가 모두 가지고 천국으로 가신 걸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자 저는 괴롭힘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제대로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됐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친구들과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할머니가 사시던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기 위해 저는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이제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씩 옅어지고 있고 매일 무덤을 찾아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서랍 안을 정리하고 있는데 보자기 안에 쌓인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이 몇 권 나왔습니다. 그것은 매주 일요일마다 쓴 것이었습니다. 일기를 읽고 나서 저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일기가 써진 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은 자살이었다고 일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어머니의 바람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기에는 저를 향한 할머니의 증오가 고스란히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였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바람 피운 상대의 딸이라는 문장부터 시작해 죽이고 싶다던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등 제가 알고 있던 할머니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나 신사에 갈 때면 제가 괴로워하면서 죽기만을 신사에서 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나 긴 세월 동안 매 주마다 천천히 바로 옆에 있는 어린 제가 저주받아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할머니의 염원이 통했던 것인지 저는 그 당시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괴로워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기는 그 자리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차마 잊을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